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벌써 6주차 강의가 되네요.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6주차 강의도 지난 5주차 마지막 3차 시부터 우리가 membrane separation, 즉 막분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막분리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커튼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막인지, 아니면 어디 그 얇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필름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막을 갖다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키기도 하고, 또는 선택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반투과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막을 갖다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 즉 막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막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막은 어떤 재질, 또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을 이용한 어떤 분리 메커니즘에는 어떠한 이제 메커니즘들이 작용이 돼서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쭉 지난번에 같이 한번 그 메커니즘의 형태로 체거름 효과라든가, 또 도난 배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을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었죠.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이제 막분리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갖다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막분리 공정이라고 그럴까? 막분리 프로세스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나누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 좀 같이 한번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분리의 이제 종류, 로 이제 이렇게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요것도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막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구동력, 즉 막분리를 갖다 일으키게 하는 그 이제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의한 이제 분류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막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분리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로 포로스 베리어라는 것은 이제 공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장벽, 공극 장벽이라고 그럴까요? 공간 장벽이라고 그럴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필터 메디엄, 그래서 여과 매체의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여과 매체가 어떠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막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 투과 또는 반투과적인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막이라고 했는데, 그 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느냐, 요것에 따른 이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바로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이에요. 즉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선택적이거나 혹은 반투과적인 그런 막을 유체가 통과하면서, 주로 이 경우에는 이제 막의 표면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막분리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표면 여과 또는 surface filtr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이제 solid bed filtration. 그래서 solid bed라는 것은 고체 입자들이 베드, 어떤 층을 갖다 이룬 그런 형태의 그 매체를 갖다가 통과하면서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다공성층, 그래서 다층 여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다층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 이제 괄호를 표현했지만 심층 여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공성층을 유체가 통과하면서 막 내부를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층, 다공성층 또는 심층 여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depth filtr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 여과라고 얘기하는 surface filtration 같은 경우는 그 막의 표면 위에 이렇게 쭉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 다층 여과 혹은 심층 여과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저렇게 입자들이 모두 걸러져 가지고 쌓인다기보다는 이 안을 통과하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박히기도 하고 못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의 것들도 있고, 또 물론 표면에도 이렇게 이제 쌓이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을 갖다 우리가 다층, 심층 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요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면 여과는 surface filtration 또는 screen filtration.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리다, 막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못 빠져나가게 가린다라든가 막는다라든가 뭐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큰 놈은 못 빠져나가고 크기가 작은 녀석은 빠져나가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에는 바로 그래서 스크린 여과 막는 그런 이제 그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요 막는 작용을 갖다가 크기에 따라서 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고체 입자의 그 고차 입자를 갖다가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공, 그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든 통과를 못 하든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커니즘은 여기에서는 이제 방해를 하거나 또는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좀, 혹은 한쪽에서는 밀어내고 한쪽에서는 방해를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이 메커니즘적으로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구멍을 가지고 있는 어떤 판이라든가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 쫙 있는 판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대칭막이냐 비대칭막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랬을 때 표면에 구멍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이제 모양들이 그냥 다양하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거나 또는 오븐 시브예요. 오븐 시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물 형태로 되어 있는, 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를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과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막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공의 크기, 요 세공의 최대 크기 또는 평균 크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효율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차이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심층 여과라고 하는 depth fil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데를 갖다 통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과 매체가,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자들을 갖다 꽉 쌓아 놓은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층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슬러리 또는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층들,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유동성인 액체층이 결국은 이 입자층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 그 틈 사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블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물이 싹 스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가 입자들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 공간을 빠져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들 또는 그 채널, 경로들,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분리가 되고 그 공간보다도 큰 녀석들은 못 빠져나가겠죠.
또 작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갖다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경로가 다르면. 뭐 그런 유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커니즘 자체도 이렇게 어디에 이제 섞여서 방해를 받으면서 빠져나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entanglement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빠져나가는 그런 입자들, 이제 여과되는 그런 입자들은 바로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밀도의 차이라든가. 근데 이제 입자라는 것이 입자만 가지고 흘러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인 어떤 유체하고 같이 빠져나가니까 그 유체 속에서의 뭐라 그럴까, 밀도 이런 거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 입자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막층이 가지고 있는 흡착, 예, 거기에 부착이 되거나 이러한 성질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제 표면 여과하고 심층 여과하고의 이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저기는 주로 표면에 저렇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 그런 것들이 입자보다도 작게 되면은 그 입자들은 이제 걸리게 되고, 그 표면에 나타나 있는 공간보다 입자가 작은 경우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반해서 이 심층 여과의 경우에는 이 층 자체를 갖다 빠져나가면서 층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경로, 또는 그 입자들의 세공들의 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걸러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표면 여과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균 직경보다도 큰 녀석들은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작은 녀석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 그 여과 매체의 기계적 강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망을 갖다가 만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용량이, 이 여과하는 용량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막의 이 공간 틈이 어느 정도 크냐,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 공국들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입자들이 걸릴 것인지 안 걸릴 것인지, 이거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이제 가능한 그런 유형이고, 장치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또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치 세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복잡한 그런 유형일 테고, 이런 유형의 경우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막이라고 하는 것이 셀룰로즈 멤브레인, 즉 셀룰로즈 막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었지만은 얇은 그 필터 페이퍼라든가 뭐 이런 유형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뎁스 필트레이션, 심층 여과의 경우에는 바로 입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미디엄, 매체, 이 막을 갖다 이루고 있는 이 매체의 바로 평균 직경, 이거보다도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경로라든가, 또는 그 입자들이 촘촘하냐 아니냐,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때 기계적인 강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 필터 미디엄, 즉 여과 이 매질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비교적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량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갖다가 여기서 여과를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부분은 왜 그럼 많은 용량을 갖다 할 수가 없냐 그러면, 표면이 채워지면 그 구멍들만 채워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여기는 경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비해서는 저쪽은 어느 크기의 입자가 빠져나갈지를 예측이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쵸? 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 망의 크기가 평균 크기가 얼마다. 그럼 그거보다 큰 것들은 걸리고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이 비교적 이제 쉬운데 반해서 여기는 경로도 뚫고 지나가야 되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조금 저거보다는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요 심층여과의 경우에는 심층여과 장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쪽보다는 좀 쌀 수 있다. 저기는 막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세라믹이라든가 또는 신터드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결이라고 해서요. 소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화분 같은 경우 예전에 요즘은 이제 다 플라스틱 화분이지만 이제 진흙을 이렇게 한번 잠깐 구워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은 물을 주면 이렇게 밖으로 싹 스며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소결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유형의 것들이 바로 심층여과에 이제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 표면여과냐, 심층여과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분류로 의하면 여기에 막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작용하는 그러한 이제 구동력, 여기에 작용하는 힘, 즉 운전을 하는데 작용하는 힘의 분류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쉽게 얘기해서 중력 여과예요. 그렇죠? 가만 놔두면 싹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예. 그래서 중력을 이용한 입자상 물질을 침전시켜서 분리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유형으로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표면 여과에 이제 가까운 그런 유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과지에 의한 여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과지에 의한 여과긴 하죠. 그렇죠? 예. 여과지에 의한 여과는 이제 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두 번째 경우에는 감압 여과 혹은 진공 여과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진공을 이용해서 밑에서 진공을 갖다가 이제 해주니까 압력을 갖다 쭉 낮춰주니까 위에 압력이 대기압이 훨씬 높으니까 밑으로 빨려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진공을 이용해서 감압해서 여과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을 갖다가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을 시키는, 즉 진공을 걸어주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도 이제 더러 사용하고 그랬었던 소위 이제 아스피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것들을 갖다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진공 펌프를 통해서 이제 밑에 쪽은 진공을 걸어주고 위에는 대기 중에 노출시켜주면 대기압이 진공보다도 훨씬 높으니까 밑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원심력을 이용한 여과예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중력보다 더 큰 그런 이제 그 힘을 갖다 이용해서 원심력을 가해서 물질의 분리율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감압이 있다면 거꾸로 위쪽은 압력을 가하고 밑에 쪽은 그냥 놔두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가압 여과라고 얘기하는 유입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물질의 분리효율을 높이는 그런 유형들. 이렇게 구동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의 이제 막 분리로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런 거일 거예요. 바로 여과막을 여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의 평균 공경, 평균 공경, 포어 사이즈니까 공극의 직경이라는 얘기예요. 여과막의 공극 직경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과막은 비교적 이제 얇은 막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크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의 이제 평균 직경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여과가 이를테면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쳤을 때 100마이크로 또 10마이크로 그랬으니까 100마이크로, 10마이크로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100마이크로면 0.1mm. 그쵸? 예. 왜 그러냐면은 1000마이크로가 1mm니까. 그리고 10이니까는 0.01mm. 예.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 그냥 많이 씁니다. 이제 여과막 중에는. 그래서 10에서 100마이크로 정도 크기. 예. 그런 정도를 일반 여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작은 유형의 경우를 갖다가 이제 정밀 여과,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보통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의 사이. 그래서 이 경우 보통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일반 여과는 흙탕물을 거른다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보통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도에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의 여과의 경우가 식품 같은 데서도 뭐 이를테면 이제 고분자, 뭐 단백질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적 큰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세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기에 이제 다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콜로이드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녹조 현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걸러지게 됩니다. 여기. 이 정밀 여과만 통해서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제 맥주 중에 카스라고 하는 맥주가 있잖아요. 카스가 비교적 이제 정밀 여과를 통해서 이제 균을 갖다 제거를 해요. 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이 효모를 갖다 이용을 해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효모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당을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당은 이제 메가당인데 그런데 그 효모를 갖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반 여과로 걸러내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기본적인 효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긴 하지만 다 못 걸러내요. 그런데 정밀 여과를 하게 되면 그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웬만한 박테리아라든가 또는 균류 이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다른 이제 병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생맥주가 이제 많이 하는 유형이고요. 다른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멸균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열을 갖다 가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 정밀 여과보다 조금 더 이 직경이 여과막의 직경이 더 작은 유형이 0.001부터 0.1 마이크로미터까지가 보통 한외 여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외 여과는 굉장히 미세한 보통 뭐 이제 그 거대 분자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거의 걸러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나노 필트레이션, 나노 여과, 그렇죠? 또는 오스모스 인버스 혹은 반대로 리버스 오스모시스 그래서 역삼투 이런 경우가 보통 0.001 이하 정도의 크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노의 크기도 보통 0.01 이하의 경우 이제 나노 그래서 나노 필트레이션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역삼투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보통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가 뭐 0.4 뭐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거 사실 KF94라고 하더라도 0.4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갖다가 94% 이상 전부 통과 못하게 한다는 거,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러스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그 세공을 갖다 통과를 한다면. 그러나 보건적으로는 웬만한 크기의 그런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걸러내기 때문에 보건용으로 충분히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KF94 이상을 이제 쓰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렇게 필터 미디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필터 미디엄에 따라서 뭐 보통 이제 다른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뭐 파티클 필트레이션, 즉 입자 여과 또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울트라 필트레이션, 나노 필트레이션, 리버스 오스모시스.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분리 공정의 이름으로서 이제 명칭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이쪽이 이제 보시면은 어떠한 유형의 것들을 갖다가 걸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근데 조금 달라지죠. 여기도 비교적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오일 에멀전을 갖다 걸러내느냐 아니면은 뭐 염료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제거를 하는 그래서 탈색을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 여과를 갖다가 활용을 할 것이냐 또는 뭐 안료를 갖다가 제거하는 데까지 활용을 할 것이냐 등등의 또는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레드 블러드 셀 뭐예요? 적혈구잖아요. 적혈구 같은 경우도 바로 보면은 0.1 마이크로메타보다는 커요. 한 2 마이크로메타 보다도 이제 큰 그런 이제 크기 정도가 되니까 예, 적혈구도 웬만한 정밀 여과로는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뭐 콜로이드 입자냐, 콜로이드 입자 중에서도 뭐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콜로이드 실리카의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냐, 바이러스는 뭐 0.1보다 작은 그런 이제 크기니까 거의 대부분이 젤라틴이냐, 그 다음에 우유 단백질이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 안에 0.01부터 0.1 사이에 보통 들어가는 거니까 적흑이라고 하면은 뭐 한회여가 이런 것들로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부터 이제 더 작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온이냐 아니면 이온보다 더 작은 그런 이제 어떤 유형이냐 금속 중금속 이온이냐 이온 중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나노 필트레이션이나 예 그다음에 역삼투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분류를 갖다 이제 요거는 한번 해본 것이고요. 요거랑 또 뭐 거의 같은 유형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식품 위주로.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이스트. 예, 효모들이죠. 그렇죠? 또는 뭐라 그럴까요? 뭐 보통 이제 공해, 환경오염 이런 데 이제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미생물과 관련된 뭐 박테리아 뭐 이런 쪽. 갖다 이제 크기별로 아스베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게 성면이에요, 성면. 그래서 공해 입자라고 얘기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정밀 여과를 거의 이제 걸러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탕 입자 같은 경우에는 나노 필트레이션 이하 단위가 돼야 그래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역삼투 정도 그렇게 돼야 설탕 입자에 이제 뭐라 그럴까 크기를 갖다가 이제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뭐 축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예, 요거는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먹는 물과 관련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우리가 걸러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막 여과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크기가 어떤가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모래 입자라든가 또는 머리카락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흙탕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는지 이스트나 또는 박테리아라든가 적혈구 계통 예,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 먼지 입자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걸릴 수 있는지 바이러스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0.1에서 0.01 사이 그쵸? 저기 보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슈가 아까 설탕 나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온 예. 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냐 뭐 NA 플러스냐 뭐 이러한 이온들이 어디에 이제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이제 다 걸러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기가 비교적 이제 편하실 테고요. 바로 이렇게 필터 메디엄, 예, 그 막 매질의 막 매체의 세공 크기, 포화 사이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 여과라고 얘기하는 파티클 필트레이션, 즉 입자 여과냐, 또는 정밀 여과라고 하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냐, 아니면 한해 여과라고 하는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나, 또는 그거보다 작은 나노 크기의 나노 필트레이션이냐, 나노 여과냐, 또는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역삼투 방식에 의한 그런 여과냐, 또 그것에 의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정수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관여되어 있는 그런 입자 또는 물질 또는 미생물, 이제 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보셨던 다양한 공정, 식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미생물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그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같이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바로 여과 공정 사이에 그런 차이가 어떠한 차이들이 존재하느냐. 조금 전에도 막의 크기에 따라서 정밀 여과냐, 한해 여과냐, 그 다음에 이 나노 필트레이션 내지는 역삼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이 정밀 여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부유 고체 물질들, 부유 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거의 걸러낸다. 그렇지만은 바이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이온이라든가 이런 거 다 통과한다. 그런데 말해서 이제 한해 여과는 어디까지? 바이러스까지 걸러낸다.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는 걸러낸다. 그러나 이온 크기나 물 분자는 못 걸러낸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노 필트레이션의 경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온 중에서도 어떤 이제 착이온의 형태로 조금 이온의 분자가 큰 그 녀석들의 일부는 나노 필트레이션에서도 일부는 걸러내고 그렇지 않다. 나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노에서 이제 걸러내는데, 저 나노 다음이 뭐라 그랬죠? 나노 다음이 바로 이제 역삼투,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유형을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